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올랐고 물가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교통카드 요금으로 성인 기준 시내버스는 기존 1,200원에서 1,550원으로 29%가 인상됐고 도시철도는 10km 이내 일구간에서 1,300원에서 1,450원으로 12%가 올랐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10년 만, 도시철도는 6년 만의 인상으로 단거리 이동을 가정했을 때 요금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는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더 오르니까 좀 회사까지 두 정거장이지만 걸어가야 되나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어린이 요금을 무료로 하고 청소년 이용 요금은 동결하는 한편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일반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는 3.8% 올라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요금이 올랐는데 부산의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최고 1,600원 편도 수준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대중교통의 서비스나 그리고 외관 여러 가지가 바뀐 것이 없는데 요금만 올랐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이 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45,000원 이상 사용을 하면 일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 패스가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교통 취약계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은행도 몇 군데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채널도 다양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 350원, 도시철도는 150원 올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타 광역단체들도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올 연말, 내년 초에 올리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서 모두가 인상을 종료한 시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중교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매년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부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121조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요금을 인상해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나 부산시에서 너무 가파르게 350원이라고 이렇게 가파르게 요금을 올린 것은 조금 저는 안타깝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이미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1,000원이 오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나의 통장 잔고만 그대로지 나머지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였고 폭염에 따라서 식자재에 대한 비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요금에서 대표적인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모두 20% 이상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스, 전기, 교통,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활 요금이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요금에 더해서 서비스 요금이나 그리고 제공되는 제품들의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이나 제과점 이런 배달료까지 모두 상승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공공기관 부채가 121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21조가 왜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88조 정도는 지난 6년 동안 공공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88조의 부채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 그리고 부산의 재정 건정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박수받는 정치인일지 몰라도 미래에는 정말 지탄받을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공요금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은 인상을 하는 것이 국가를 봤을 때는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급격하게 올랐고요. 정부가 재정관리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피로도를 섬세하게 살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든 산업의 요금이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 내 소비 촉진이나 시민의 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출구 전략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요금은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포에서는 다른 국가에 7천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삶이 바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2030년에 다른 국가를 위해서 7천억을 쓰겠다라는 언론에서의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더욱더 답답해지실 뿐이라고 보입니다. 왜 국가 채무가 1,100조나 됐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생겼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 정권 하에서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지출은 많이 늘었지만 세수를 걷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시한폭탄을 지금 막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부채 폭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국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공공요금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재정 긴축을 펼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겠으나 해외 순방이나 행사 등에서 절약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순방 예산은 본 예산에서 329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총액 578억 원 규모로 정상 외교에 사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서민들을 좀 생각해달라, 민생 경제에 맞춰서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국민을 좀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정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방 특히 나가셔서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물가 상승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들의 복지, 선별적인 복지를 외치시면서도 그 선별복지마저 두터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은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 비용이 578억 원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또 원전을 1조 원을 수주를 해왔습니다. 순방 비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죠. 순방에서 500억 사용해서 몇 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 외교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순방 나가서 뭐 가짜 평화쇼하고 북한에 핵 만들어주고 그런 순방보다는 이런 순방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물가 상승이 최고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승세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은 단순한 전망이나 기대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네. 미국 금리 상황도 현재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후 이상 위기까지 같이 펼쳐지면서 식자재나 원자재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서 사실 국제 유가도 사실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릴 정도로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물가에 좋지 않게 흘러가면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빠른 국내에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줄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